개의 말씀에 앞서 1년의 언론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료를 당부드릴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이석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맑은 하늘과 황금빛 들녘이 한편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10월을 맞아 제208회 임시회의를 개의하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의 애안을 나누며 보좌 인력도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은 유능한 지방의회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집행부와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견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시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시민 모두가 큰 불편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재반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스로푸드 국제대회와 시민의 우정과 화합을 다진 시민의 날 행사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 그리고 지역 행사 등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우리 주위의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한 채 외롭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어려운 공경과 이웃 사랑의 미덕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시정 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남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상정된 각종 안건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남양시 재정 상황이 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함에 있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제20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임시회는 9월 25일 원병일 의원 등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위 안건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발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이창균 의원께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10월 8일에는 이연숙 신민철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연숙 의원께서는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현택 의원께서는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광호, 신민철, 이연숙, 김현택, 박유희 의원께서는 공동으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그리고 민정심, 김현택, 신민철 의원께서는 공동으로 남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이창균 의원께서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날 민정심 의원께서는 남양주시 도로조명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과 10일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조례안 예고사항 및 의원 첨가사항과 인원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8월 20일 을지연습장을 격려 방문하셨으며, 9월 5일에는 제27회 다산문화제 헌화 헌달회 행사에 참석하신 후 강진군 의장단 일행과 교류를 하시었고, 의장님께서는 9월 9일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그리고 9월 11일에는 전국 대도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의원 교류 활동 및 현안사항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9월 26일 경기 동북권 시군의회 체육행사에 참여하시어 체육교류 활동을 하시었고, 10월 1일에는 슬로푸드 국제대회 개막식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후 강진군 의회 부의장단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10월 5일에는 시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시어 많은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10월 10일에 경기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교류활동과 더불어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전체 의원들께서 집행부로부터 현안 보고 청취를 하시었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근본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이통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10월 1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10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근본 임시회 상정 안건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4일 인천광역시 웅진군을 비교 연수하였고, 9월 30일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17개소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근본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께서는 10월 10일에 경춘선 연장운행 건의소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토부 고려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
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병일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근본 임시회 기간 중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사전 합의한 대로 2013년 10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분으로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는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주저삼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서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 수동면, 호평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폭염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아웃 우려까지 발생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략 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통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본 행사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를 육박하고 있는 한편 경기 침체의 장기와 청년 실업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서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국가복지 예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과 부동산 시장의 경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와 의회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시민을 위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즉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 결함의 조달 방법 마련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기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과 세수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회계 예산 중 인건비, 보험료와 같이 의무적 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재원을 가용재원이라 하고 가용재원의 규모는 지방자치 자주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급식키트도 가용재원에서 편성 지원되고 보육비 지원 사업은 중앙과 매칭 펀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앙에서 보조하는 사업도 우리 시가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중앙사업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지난 5년간 일반 회계 예산 규모 대비 가용 재원을 변화를 살펴보니 예산 규모는 2009년도 5,021억 원에서 2013년도 6,822억 원으로 1,801억 원이 증가했지만 가용 재원은 2009년도 1,421억 원에서 2013년도 898억 원으로 5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외형상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09년도 예산 규모 대비 28%에서 2013년도 예산 규모 13.2%로 급감했는데 앞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매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읽고 이를 개선하려는 스마트한 행정과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시장님께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지방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용 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시정 전략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및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국인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정약용 탄신 25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산 고유제와 다산 회원례, 철마 산신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고 시력박물관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유럽 근대 철학과 비교하고 서학에 대한 다산의 인식과 사상을 알리는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유네스코 한해에서는 2012년도 9월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함께 다산 사상의 철학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인정받는 대학자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의 자랑이다 상징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방안과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산은 목민간으로 훌륭한 행정가이고 실학사상을 완성시킨 개혁사상가입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 생활을 향상시킨 실용경제인으로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고 문화예술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산의 얼을 기리고 다산의 특색을 살린 다산문화제를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콘텐츠 및 운영 내용,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과 미흡 등의 이유로 2013년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다산 마케팅팀을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 마케팅팀이 예산과 활동 내용을 보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캐릭터와 컨셉에 맞는 학술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운영 내용의 다양성을 갖추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청소년, 교육정책 영역 등과 연계하여 다산을 활용한 융복합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세계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다산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세계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다산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방안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복지, 청소년, 교육정책 영역 등과 연계하여 다산을 활용한 융복합 행정의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중, 장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산 마케팅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3억 6천만 원에서 2013년도 1억 5천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성립한 예산 대부분도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 경비에 필요한 예산만이 성립되어 있을 뿐 다산을 활용한 마케팅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몽골 문화촌과 단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몽골 문화촌 조성사업은 130억 원 이상 투자되었고
연간 운영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는 등 다산 마케팅 부서의 예산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양주의 자랑이자 상징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방안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 경제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을 걸쳐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서관 육성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7년간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3개에서 8개로 비약적인 확충이 있었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또한 많이 개선되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하드웨어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전문 인력이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충원되어야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75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은 법적 기준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직원수는 0.14명, 사서 직원수는 0.07명으로 미국의 0.47명과 0.16명, 프랑스의 0.36명과 0.12명, 일본의 0.21명과 0.09명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시 사서직원 배치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대하여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대체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노동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어 도서관 운영 인력을 교체할 때마다 도서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창조 경제의 성공 사례로 종종 독서왕이던 빌 게이츠와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을 꼽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1위 부자이며 조앤 롤링은 실업수당을 받는 가난한 작가에서 소설 해리포터 하나로 단숨에 1조 1천억을 벌어들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서의 중심 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교육, 문화시설로 건립한 공공도서관이 도서창고로 전락하지 않고 독서, 문화활동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사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도서관 운영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하며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도서관을 통하여 교실 밖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해야 할 것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마산 군립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5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천마산 군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마산 주요 등산로 주변을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집단시설지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겠으며 천마산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집단시설지구가 완벽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주차난에 대하여는 공원계획 변경 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등산객은 점차 증가하고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 경춘선 천마산역 개통과 함께 천마산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지므로 관광객 및 등산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팔당역은 전철 개통 이전 팔당역에 무궁화호 열차가 왕복 1회만 정차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명이었으나 전철 개통 이후 팔당역 이용객은 평일 1,300여 명, 주말 1,7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역시 그동안 교통 편의가 여의치 않아 뛰어난 산세와 주변 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찾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으나 천마산역 개통과 함께 이용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천마산이 군립공원으로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먼저 조직을 갖추어 체계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원과 자료에 의하면 천마산 군립공원의 조직은 5급 사무관이 배치되어 관리 운영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청원경천만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직이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립공원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천마산 군립공원이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군립공원 개발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185회 임시의 시정 질문 시 동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한 그간 조치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호평동 느를중앙공원 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시작된 호평동 느를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14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7일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느를중앙공원이 입지하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 예산 확보가 어렵고 주택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사 착공은 안개 속에 가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준공 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조속한 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전략적 추진 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력수급 정책 실패로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냉방기를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업무를 보아야만 했고, 여름이 지나자마자 남양주 국제 슬로푸드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애써주신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양주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헌신봉사해 주신 1200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초순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양주 국제 슬로푸드 대회는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듣고 있으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신문의 제목과 기사입니다. 제목: 외화 내빈으로 막 내린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기사입니다. 봉사활동 높은 평가, 국제관 인기, 맛의 방조회 및 부합 등 긍정평가. 조직이 관람자 수 53만 명, 성공대회 자화자찬, 입장료 등 수입은 얼마나 되나. 장사 속으로 얼룩진 대규모 팔도 시장, 비난 이어져 수입산 재료 사용한 고추장 등 판매, 비싼 음식값에 분노. 외신 기자는 막대한 대화비용에 놀라서 대규모 이벤트다. 슬로푸드 취지와 맞지 않다. 행사 초청 관계자 외에 외국인 보기 드물어 이것이 국제대회 맞나? 장애인 노약자 편의비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6일 동안 고생하셨던 1200여 자원봉사자 얼굴을 뜨겁게 하는 기사입니다. 수십억짜리 야시장이니 돗대기 시장이니 이런 야유를 받는다면 남양주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신봉사하신 자원봉사자님들의 자긍심 훼손은 어쩌란 말입니까? 최초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용을 채우고 엄중한 업체 선정과 엄격한 관리, 주최 측의 진지함과 겸손한 자세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에 들떠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국제 슬로푸드 대회 홍보를 빌미로 시장은 같은 당 실세들에게 한우갈비 세트를 돌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시민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62만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냉철하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외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곡 역세권, 산흥 역세권 개발 약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하였습니다. 금곡역 역세권 0.663km 약 20만 평, 산흥역 역세권 0.262km 약 7만 9천 평.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2009년 주민공람, 2009년 7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 2010년 1월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을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2010년 7월 이후 그 계획은 지지부진해지더니 급기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현재는 집행부 어디서도 아무런 추진 노력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에게 추진 계획을 물어보면 경기 탓만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시장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2009년에도 좋지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은 2009년은 되고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다. 경기 전망도 제대로 못하고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무능한 것이고, 경기 전망은 제대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개발 계획부터 발표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신용만 하여서 당선만 되고 보자고 하였다면 무책임하고 혹세 무민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성이 결여된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킬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남양주시는 지난 시절 중앙정부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업적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도시의 백창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침체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개발 전략과 계획을 의지를 갖고 실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곡동 지역은 시청 소재지이면서도 수십 년째 도시 인구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도시 발전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진건 지역은 인구 3만 3천 명에서 현재 2만 8천 명으로 5천 명이나 줄어들어서 진건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역, 산흥역 역세권 개발은 금곡동, 진건읍 주민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믿고 개발을 기다려왔던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 책임지려 하시렵니까? 현재 금곡 역세권, 산흥 역세권 개발 약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곡 산흥역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은 2010년 본 의원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제안했고 기본 설계와 다르게 추진되어 2012년 5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재수정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것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위해 국토비 14억 이상을 교부했음에도 작년에 마지못해 본 예산도 아닌 3차 추경에 보상비 10억만 원을 세우고
이후 지금까지 사업 예산 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은 그때뿐입니까? 향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며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역별 균형적인 복지시설 중장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노인복지시설 수립 계획을 요구하고 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호평동과 별내에 민간자본으로 설립 후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하였으나 별내는 착공조차 못하고 호평동 시설은 임야만 훼손시키고 방치 상태입니다. 호평지역 노인복지시설은 민간업체와 8월에 확약서까지 받아 9월 30일 이전까지 공사자금을 확보하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균형적인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요구했던 장애인 복지시설 증설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서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진저부 오나무 별내면 출신 이정혜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 요지는 우리 시에 소재한 6개소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전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진건에 3개소, 진접에 2개소, 평내에 1개소입니다. 이들 6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68,390평방미터이고 일일 15,760톤의 처리 능력이 있으며 최대 164,831톤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실시로 경미한 행정사항 및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 오염 행위 확인 시 행정 조치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인근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건에서 오남으로 들어오는 길목 입구에 자리 잡은 모 건설 폐기물 업체는 오나무 아파트 속리 주민들 간의 주거 공간의 거리는 육안으로 보아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실질적인 이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 중에 비산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문제,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을 때 검은 먼지가 묻어나는 현상을 우리 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라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보면 비산 먼지 등 생활 불편이 8건, 교통 불편 관련이 5건, 이전 요구가 5건 등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1994년부터 2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매년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서는 원론적으로만 대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는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을 반길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업장 이전 입지 예정지 인근 주민의 강력한 입지 반대 의견이 팽배한 사안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겠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명품 도시 위상을 고취하겠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 기술 지원 및 홍보로 폐기물 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이런 형식적인 보고와 관리로 주민의 불편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6개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부지 면적이 68,390평방미터이고 일일 15,760톤의 처리 능력이 있으며 최대 164,831톤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설 폐기 물량과 향후 발생될 건설 폐기 물량을 산출하여 과연 6개의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이전 지역 시민의 불만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의 불편 사항인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에 대하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은 가능한지,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근본적인 이전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이철우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과 이강호 의원님의 근곡 역세권과 산흥역 역세권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과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의 경제 여건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노력 등으로 국내 경제에는 3.9%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리시 세입 여건은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요건이나 지방세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고 세의 수입은 증가하여 세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복지 수요 증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 소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되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용자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부서별 운영 중인 11개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여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350여 억 원의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시책추진보존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확보팀을 신설하였으며 내년에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 지방세 스마트페이 서비스 도입으로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 시책 강구 및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과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추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2월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및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간호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 이용 체납 차량 단속 25시 운영과 세수입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채권 취시문을 활용 체납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각종 중축 규제로 기업 유치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완성품 제조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 산업, IT 산업 등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고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역세권과 산업역세권 개발계획의 이행 과정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곡역 및 산흥역 주변은 역세권 지역임에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이 제한되고 있어 우리 시는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하여 2009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지역에 대한 주민 공람, 2009년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 2010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12년 7월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은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전면 매수 방식의 공용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사업 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로 사업 시행자가 확보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산흥 역세권 사업 대상지 확대, 홍인원과 연계한 근거 역세권 개발 등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균형적인 복지시설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이철호 의원님과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철호 의원님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복지정책, 청소년 교육정책 영역 등과 연계하는 행정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방안으로 다산의 사상가를 배우고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다산 유적지에서 매주 토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도 체험과 매주 일요일 서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 다산 학교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다산 역사체험 연극 등의 교육을 통해 다산의 업적과 정신이 계승되도록 하여 왔습니다. 2012년 12월 28일에는 우리시와 경기문화재단 간 MOU를 체결하여 실학박물관과 마제마을 답사길, 1박 2일 실학 힐링캠프 등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대상 독서 토론 대회를 개최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 도서 등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을 통한 다산 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남양주 시티투어 체험 코스에 다산 유적지를 추구하여 다산의 실학정신을 전하고 있으며 다산 생태공원에 다산의 일대기를 게시하여 다산의 고장임을 관람객들에게 인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산 정약용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토록 등록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산문화재 행사 시에는 다산의 가족애를 살필 수 있었던 다산 명품전, 대학원생의 다산학 연구 계기를 마련한 학술 논문 대전, 청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다산 대상 시상, 유치원생,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해대회, 서예대전 등 각 분야별로 다산 사상 계승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걷는 다산길의 출발점을 다산 유적지로 유도하는 코스 안내들을 추가 설치하고 다산 유적지 내에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물을 제작 설치하여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홍보할 계획이며 다산 생태공원 내에는 다산의 저서 모형을 설치하여 다산 일대기 게시판과 함께 포토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의 다도 관련 연구단체와도 연계하여 다산 정약연 선생이 즐겨드신 차와 관련된 연구와 헌달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산 정약연 선생 유물인 핫비첩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또는 매각 등이 진행될 시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통해 유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청소년, 교육 영역과 연계 방안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 중, 고교의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현장 운영하고 다산 다도 서예 체험교실을 특화하여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초청의 날을 운영하여 다산 정약에 관한 쉬운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산 관련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반인뿐 아니라 소외계층 등도 전시 안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다산 마케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연간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행사와 시설관리 유지비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다산문화재 행사 6억 원, 유물 구입비 2억 원, 교육예산 스마트폰 전시 활용 전산 개발비, 각종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등의 8,200만 원, 시설관리 유지비 1억 3,700만 원 등 관연도 예산 평균 대비 27%가 증가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5년 이후에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과 콘텐츠 개발, 유물 구입비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매년 10% 이상의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인물에 걸맞는 다산 유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권역별 균형적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중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0.2%는 6만 2천여 명, 등록된 장애인은 2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내 복지시설은 동북권역과 서북부권역의 노인복지관 2개소와 분간 1개소를, 금곡동의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권이 다르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에 지금동 특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용지에 복지관 부지를 반영하였으며 호평지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건축 허가 후 토목공사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의 내부 문제로 2012년 6월 이후 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공사자금 선 확보 후 착공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행 하각 공동서를 제출받고 재원 확보 방안 등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사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부 지역에는 현 은민회관 공간을 활용 노인학교 강좌 등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2층에 있는 일부 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어 기존 공간을 활용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향후에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별내 지역에는 민자유치 등을 통해 확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복지관 건립 시까지는 단기 대책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종교시설 등을 활용 노인체조, 우선치료, 탁구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확충에 있어서는 진저부 별내면 등 서북부권역 거주 장애인이 이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저북 진분리
소재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민간 재원, 복권기금 활용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201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성인 주간 보호와 수치료실을 겸비한 장애인 목욕탕 건립은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활치료, 사회적응, 여가선용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천마산 군립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천마산 군립공원은 83년 8월 29일 남양주 군 고시제 21호로 하도 오나우 호평동 지역 일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9월 1차 공원구역 조정을 하여 현재 12.461km제곱미터가 군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립공원 조성 시기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됨은 물론 군립공원을 이용하시는 탐방객을 위한 편익시설, 휴식시설,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탐방객의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제고와 자연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천마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동계획의 일환으로 24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확충과 노후매점 리모델링, 진입도로 확장, 교량 등을 우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1단계로 올해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정비 공사와 매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2단계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입도로와 교량 등을 확장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단 시설지구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수립하였던 기본계획이 올해 경과됨에 따라 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힐링 기능의 숲 조성과 심신휴양 기능을 갖추어진 캠핑장이 설치되도록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군립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립공원의 변모와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명대 유치와 관련된 행정 수요와 올해 11월 신설 예정인 천마산역 개통 시 월 3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와 협조하여 경기 북부의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늘 중앙공원에 대한 추진사항 및 조속한 공원 조성 완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전략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후평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생태 교육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호평동 218-3번지 1원에 호만천 일대 17,081평방미터에 2015년 12월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시공원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가업에 착수하여 그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대상지 인근 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2012년 10월에는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과 20억 7천만 원, 동년 12월 주식회사 KCC 건설과 37억 4천만 원의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총 58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 공원 전체 사업비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유지가 많은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후만천과 연계하여 공유지 5,853평방미터와 일부 사유지 세필지 1,997평방미터, 총 7,850평방미터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힐링가든, 테마식물원, 간잘테크를 주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토지보상액 36억, 공사비 18억 등 약 54억을 투자하여 2013년 말까지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잔여부지 9,23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목적 광장, 거울 연못, 바닥 분수를 주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보상액 210억 원, 공사비 37억 원 등 총 2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택개발 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 부담금 협약 등을 통한 예산 확보와 도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원이 조성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건읍 송릉리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송릉리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3개소로 도성환경개발, 해솔산업, 방태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진저읍 2개소, 평내동 1개소를 합하여 총 6개사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주변 주민들은 그간 비산먼지 등 생활 불편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2011년 3월 다수인 민원을 제기 건설 폐기물 가동 관대 및 사업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사업장 운영 관련 점검을 통해 고발 18건, 영업정지 10건, 개선명령 22건, 가태료 1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시설 보강 및 먼지 저감 시설 보완을 추진하여 왔지만 우리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라 사업장 인근으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주민 불편 해소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만들기 용역을 실시해 주민 면담과 사업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사업장 이전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2014년 종합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은 우선 대체부지 선정 및 주민 동의가 절대적인 과제로 종합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자원순환 특화단지 국비 신청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이전은 타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제2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전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토지 보상 및 주변 지역 보상 등의 예산 수반 사항 또한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대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적의 방안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약대울 가족체육공원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평내동 466-4번지 일원 약대울 하천 부지 내 친환경 산책로, 물놀이시설, 테니스장, 축구장을 설치하여 온 가족이 연중 한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용 공간과 공공체육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15년 말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와 실습설계 등을 2013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85억 원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토지 보상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체육 담당 부서에서는 2013년 확보된 보상비 10억 원으로 사유지 총 5,417제곱미터 중 2,471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본 예산의 잔여 사유지 2,946제곱미터의 보상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사업비는 기초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체육공원은 가족공원과 축구장으로 병행 사용하기 위하여 펜스 위치 조정과 이동식 펜스를 설치하고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 형태의 잔디광장과 산책로, 계례 등도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국민체력 증진 기반 사업, 시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창조경제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식,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 확충 방안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 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권역별 명품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교육, 지식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서지 공무원을 채용을 하여 2005년도에 11명이던 사서 직원이 2010년도에는 200가 넘는 24명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2013년 현재 33명의 사서 직원이 도서관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 추가로 4명이 신규 임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신규 건립으로 인한 사서 인력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우리시 공공도서관 1관당 4.1명인 사서 직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기존의 유아나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과 대상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등의 교양 분야에서부터 독서 지도사, 디베이트 코치 양성 과정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은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실버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동화 구연, 스토리텔링, 샌드 아트 등의 체험 행사와 5월이 가정의 달, 9월이 독서의 달에는 온 가족을 위한 인형극, 책 공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문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 집같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63일 24시까지 공공도서관을 개방하여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소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강호 의원과 박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남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